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는 중국을 손절해야 하는 이유라는 주제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백악관에 복귀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트럼프가 다시금 대통령이 되어서 기쁜 마음인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트럼프는 철저한 반동성애를 외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트럼프 정부 1기의 외교 안보 핵심 참모진이 차기 미국 행정부는 경제 안보 등 전방위적으로 중국을 더욱 압박하고 이를 위해 한국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하는 보고서를 트럼프 2기 정권 인수위원회와 연방의회에 전달했다. 보고서에는 한국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관계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중국에 대한 압박 동참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게 예고된 셈입니다. 자,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트럼프는 취임 직후 중국의 경제 능력 약화를 목표로 하는 국가 안보 전략을 발표해야 한다. 두 번째, 일본, 한국, 호주, EU, 영국 등을 미국의 대중 경제 핵심 거점으로 삼아야 한다. 셋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 대중 전략 경쟁 조정관을 신설해야 한다. 넷째, 국무, 국방, 상무부 차관보, 부차관보 등 실무진을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 입니다. 자, 그 외에도 일본, 한국, 호주, 대만과의 경제 관계를 강화해 경제 경쟁에서 이기는 것은 물론 중국의 군사 작전 및 확장도 막아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이 말은 우리나라와의 경제 강화는 미국의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중국의 대만 침공 등 돌발 상황을 막기 위해서도 필수라는 뜻입니다. 자,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드디어 올 게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중국과 미국 두 쪽의 양다리를 걸치던 행동을 그만하고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할지요. 바로 중국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진영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진영 중의 말입니다. 저는 중국 공산당에 충성하는 간첩들과 반역자들이 국회를 절반 이상 장악했다고 보고 있고, 이러한 정치인들 중에서 선거 때 이 쎄쎄를 외친 어떤 사람과 잊혀지고 싶다고 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SNS를 열심히 하고 있는 이 딸의 음주운전 사건과 불법 숙박업소 운영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전직 대통령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지난 몇 년간 트럼프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적어도 트럼프 정부에서의 미국의 주적은 확실하게 중국과 중국 공산당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방침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도 느꼈습니다. 트럼프 1기 때 우리나라 대통령이 문재인이었는데요. 저는 왜 트럼프가 문재인을 패싱했는지 싫어했는지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중국을 치려면 한국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협력을 해야 하는데 문재인은 자꾸 이 중국과 북한을 대변하고 같은 전략을 쓰니 트럼프가 문재인은 같은 편이 아니며 오히려 적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도 같습니다. 적어도 자기에게는 하나 도움이 안 되는 사람으로요. 자, 제가 주장하는 이제는 중국을 손절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나라는 이미 중국과 무역을 하며 이익을 보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2023년 2월부터 12월까지의 차트입니다. 자, 단위는 1억 달러가 기준이고 요즘 환율로 계산하면 1,400억 정도네요. 자, 우리나라는 2023년 3월 한 달 동안에만 대략 27억 달러, 요즘 환율로 약 3조 8천억 가량을 손해봤습니다. 단 한 달 동안에요. 중국을 상대로요. 쉽게 말해 중국과 무역을 하면 할수록 중국은 돈을 벌고 우리는 돈을 못 번다는 얘기입니다. 손해를 본다는 얘기죠. 반대로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무역 수지를 볼까요? 일단 차트를 보시는 대로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거래에서는 한 번도 손해를 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반대로 미국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와 거래를 하면 할수록 손해인 입장이겠죠. 자, 작년을 보니까 우리나라는 미국을 상대로 444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62조를 벌었네요. 1년 동안. 여러분은 거래를 할수록 이익이 되는 나라와 손해를 보는 나라 중에 어디를 선택하실 건가요? 이제는 중국을 손절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중국 자본의 국내 잠식 때문입니다. 이미 많은 국내 일자리를 중국인들이 잠식하고 있는 것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고, 이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이유로 우리 국민들의 은행 대출은 쉽지 않은 반면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부동산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강원도에서 발생했던 차이나타운 사업 추진 사건 기억하시죠? 이 당시에 강원도지사는 이 최문순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중국의 1대1로와 문재인의 국방정책이 정확하게 일치한다. 이 차이나타운은 해상 실크로드와 육상 실크로드에 이은 문화 실크로드라고 언론을 통해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차이나타운뿐일까요? 중국 자본은 2000년대부터는 게임 회사의 지분을 인수하지 않나 몇 년 전부터는 연예기획사의 지분을 투자하거나 인수합병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국 자본들의 표면적인 명분은 문화협력, 관광산업 육성 등으로 포장하지만 이거 전부 다 우리나라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침투라는 측면에서 심각성이 매우 큽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의미에서 중국 자본에 침식당하면 문화가 침식당하고 문화가 침식당하면 국민성이 침식당합니다. 한마디로 중국의 식민지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중국 자본의 침투를 조사하다가 피 같은 국가 세금도 혹시나 피해를 보고 있나 해서 알아봤더니
기사를 보니 중국인이 실업급여 수급의 국적 1위이고 낸 돈보다 784억을 더 챙겼다고 나오네요. 5년치 자료조사 결과 조선족과 중국인이 제일 많았고 이 전체 실업급여 수급 외국인 4명 중에 3명 꼴인 셈이라고 합니다. 약 75%라는 말이죠. 이러한 이유로 보험료는 1876억인데 실업급여는 2660억이 나갔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그냥 호구 아닙니까? 호구? 제가 생각하는 이제는 중국을 손절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중국은 6.25 전쟁 때 북한을 도와 우리 군인들과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기 때문입니다. 중공군이 6.25 전쟁 때 얼마나 참전했는지 아십니까? 이 중국은 북한과 함께 한반도를 적화시키기 위해 자그마치 최소 145만 명 이상의 군대를 파병해 우리 자유진영과 전쟁을 벌인 국가입니다. 중국과 북한 때문에 우리 국군과 유엔군이 18만 명 가까이 사망을 했고 민간인만 봐도 수백만 명이 피해를 봤습니다. 그리고 북한군 때문에 제 증조 할아버지와 증조 할머니 그리고 작은 할아버지가 북한군에 의해 생매장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여러분은 중국의 속국으로 공산주의자가 되어 자유를 억압받고 통제받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미국과 함께 자유진영을 위해 싸우기를 원하시나요? 이제는 선택을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